이렇게 못생기고 재능 없는 여자는 나랑 전혀 안 닮았어. 어차피 내 애도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남편과 엄마는 우리 영재만 편애하던데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라고 했고, 내가 가진 것들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한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찢어졌습니다. 나는 아들과 딸, 우리 셋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나는 카렌입니다. 남편 아들과 딸처럼 살고 있는 35세 전업주부입니다. 다른 가족들 중에 내 아들 톰은 어려서부터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또렷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었는데 사랑스러운 외모 때문에 종종 여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내 친구들한테는 내 아들이 유명 연예 기획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3살이면 이미 어른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내 딸 릴리의 부모로서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소녀이지만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모가 예쁜 소녀라고 불림 통통한 체격의 통통한 볼, 가늘고 작은 눈이 거의 가려져 있고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다.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 말을 시작하는데도 늦어 아직 신체 활동도 서툴러 보인다. 나는 내 딸과 아들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고 그들이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만족했지만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우리 아들을 사랑했던 내 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놀려달라고 애쓰는 릴리에게 톰은 아첨하지 말라고 거칠게 말하곤 했습니다. 매번 톰은 나에게도 여동생과 놀고 싶다고 제안할 때마다 다 같이 놀자고 하지만 남편은 대답할 것입니다. 동생과 놀지 않는 어리석음은 전염될 수 있으며 탐을 무릎에 앉히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탐은 쾌활하게 아버지의 무릎에 앉는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똑똑한 소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가 그의 여동생에 대해 말한 모든 끔찍한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시댁도 아들을 아끼고 릴리를 가혹하게 대하는 일이 반복됐다. 시댁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오케런과 릴리도 왔다며 내 아들과 탐만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하인처럼 대했고 우리가 오면 전화해서 불평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나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강제로 집안일을 돕게 했기 때문에 그날 시어머니가 톰을 데리고 가겠다며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릴리는 기차로 백화점에 가서 주차하고 릴리는 할머니와 신나게 놀아 기분이 안 좋았지만 해야 할 일을 피할 수 없어서 저녁에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 졸린 톰을 업고 돌아왔다. 와우, 너무 무거워졌어. 톰이 컸지 않나. 시어머니가 너무 기쁘다고 하셨는데 릴리는 어디에도 릴리가 보이지 않았어. 물어보니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 놀라서 물어봤어. 시어머니는 죄책감 없이 대답했다. 둘 다 졸려 보였는지 모르겠다. 둘 다 안을 수 없어서 릴리에게 혼자 걸어가라고 해서 톰만 안고 다녔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다. 피가 쏠리는 것 같았다. 릴리가 내 품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떠났다. 경관이 말했다. 나는 기쁘다. 그 아이의 엄마야. 역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이제 넌 다 됐다. 내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오셨기 때문에 경찰관이 몇 번이나 릴리의 손을 꽉 잡았다고 감사했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릴리가 더듬더듬 말을 했고 졸려서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벤치에서 잤다. 알았어. 역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서 울었어. 미안. 화났어. 당연히 아니지. 릴리가 내 반응을 살피며 말하는데 겁먹게 해서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서 릴리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 시어머니도 남편도 릴리 보는 앞에서 발견됐는데 남편의 실망한 말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렀어.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남편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터무니없는 말로 반박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여자는 전혀 나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내 애는 아니겠죠?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내 것으로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건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아이를 찾지 못해도 괜찮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이 우리를 대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나 혼자 괜찮을 거라고 했어. 내가 갈게. 릴리와 톰이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말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톰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집에 남아 있습니다. 톰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무디.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잘 해냈어요. 이혼도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일이 없는 주부로서 나는 탐과 릴리를 혼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삶을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릴리와 나는 몇 년 동안 시댁과 사실상 멀어졌습니다. 탐은 이미 일하는 성인이 되었고 릴리는 다음 해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릴리는 교복 새 가방과 교과서가 모두 준비된 채 고등학교 생활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릴리에 대한 남편의 행동은 그대로였지만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릴리가 새 삶에 대해 들떠있는 릴리의 모습을 보며 웃는 얼굴로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오빠와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나 역시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이 릴리의 새 교복과 교과서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빡치더라. 이게 뭐야. 고등학교 갈 생각이라고 말하지 마. 내 자식도 아닌데 널 이렇게 키웠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그리고 지금까지 쓴 돈 돌려줘. 이거 다 버려. 이제 비명을 지르며 교과서를 찢고 교복을 찢고 며칠 비가 내린 뒤 진흙바다에 던진다. 우리 엄마도 너한테 설교하게 해줄게라고 하셨다.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기다리던 듯이 바로 왔다고. 감히 내 아들 돈으로 고등학교 갈 생각은 하지 않냐. 이 배은망덕한 자식. 중학교도 졸업하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지. 바로 일을 시작해. 당신은 졸업하고 당신의 모든 수입을 우리에게 바칩니다. 캐런, 당신은 우리가 당신이 낳은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운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유쾌하게 말했지만 우리 상속자 탐이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의 무능한 딸도 당신과 함께 능력치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은 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일 뿐이야. 나가 릴리와 나는 비에 흠뻑 젖어 정원에 던져진 교복과 교과서를 주우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거친 말을 듣는다. 둘 다 진흙투성이었고 비에 머리와 물방울이 젖었다. 곧 얼굴이 흘러내렸다. 비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갔다. 아들은 이미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릴리 이런 대우를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릴리와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집을 나섰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두 남았다. 우리를 없애서 너무 기뻐서 갈 곳도 없이 쉽게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흠뻑 젖고 더러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빨리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를 그의 집으로 환영했습니다. 탐은 우리에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제안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금 진정한 후 따뜻한 음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방금 아빠가 너와 이혼했다고 전화가 왔고 아빠는 이제 너가 낯선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두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했어.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톰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싫어요.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시댁 사이에서 당신이 결혼하고 릴리가 그 집에 있는 한참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톰이 희죽희죽 웃으며 릴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학군으로 이사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다른 주로 전근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그곳으로 이사합시다. 아빠,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물론 탐이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가게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릴리는 당연히 외쳤습니다. 나는 항상 탐에게 의지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그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몇 주 안에 거기에서 신속하게 이동하여 남편과 어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릴리가 실제로 얼마나 뛰어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개발이 조금 느렸을 뿐이고 새 집에서 시험을 잘 쳤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시도에서 명문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없습니다.
탐만이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여 그들의 상황을 감시했습니다. 완전히 그리드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필사적으로 우리를 찾게 될 수 있으므로 일부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다. 릴리는 이제 성인이 됐다. 톰은 회사에서 괜찮은 지위를 얻었고 우리는 모두 따로 살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족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드문 경우이다. 갑자기 약속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잠깐만요 캐런은 당신이 캐런이군요 그래 정말 당신이군요 캐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대머리이고 통처럼 뚱뚱해진 전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백발의 등이 굽은 전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 같아 외모가 정말 기괴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았어. 카렌 지난 10년 동안 어디 있었나? 우리 엄마랑 내가 릴리가 딸의 아이라고 해서 화났나? 당신과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 바람 피운 걸 용서할게. 이제 돌아와. 릴리와 톰을 너무 오랫동안 본 적이 없어. 내 아이들은 어디 있지? 내 전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는데도 개처럼 보였어. 통처럼 보이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 목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 괜찮아. 거기 성공한 사업가의 상큼한 표정의 남자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사랑스러운 여자가 이 두 사람을 가리키며 서 있었다. 입이 벌어졌다. 열 수 없을 것 같아. 우물이 뭐죠? 톰과 릴리 우리는 어쨌든 아빠 왜 할머니랑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톰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너희 둘이 너무 잘 컸다는 걸 알았어.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 릴리 넌 변했지. 너무 변했어. 많이 미인이 됐어. 그게 내 딸이야. 릴리가 이렇게 멋진 아가씨가 될 줄은 몰랐어. 톰의 질문을 무시하고 둘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할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분인지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지 통통했던 얼굴이 급격히 얇아지고 가려졌던 눈이 뚜렷한 이목구비로 더욱 도드라져졌는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머리카락의 질이 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곱슬 머리는 멋진 웨이브 머리로 변했습니다. 단지 부모님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릴리는 이제 그녀의 남동생 탐이 잘생겼기 때문에 릴리가 아름다운 측면에서 대부분의 팝스타와 나란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금 톰과 릴리가 우릴 잘 대해줄게.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웠으니 앞으로는 너의 효도를 기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전남편이 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손을 떼지 만지면 역겹다. 불륜으로 태어난 애라고 평생 들어왔어. 아버지도 없고 너네 손에서 자란 기억도 없어. 힐씨는 릴리는 내려다보는 그보다 키가 더 컸어. 그 사람 차가운 눈빛 아빠 아니 난 이제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엄마랑 릴리한테 한 짓도 있지 않았잖아. 우리 아껴서 연락했는데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끊어질 거야. 오늘부터 톰은 무심하게 말을 해서 전 남편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화를 내기 시작했다. 톰과 릴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결혼할 거야. 이제 곧 그 대기업 아들과 결혼도 못하게 되거나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 나도 곧 사업을 하려고 해서 가게를 물려받지 못하게 돼야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낡은 가게가 문을 닫는 걸 보니 부끄러워서 둘 다 낄낄 웃었다.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네. 전 남편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다. 안 돼. 카렌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렇지. 애원하는 눈빛이 역겨웠어. 절대 안 돼. 또 기꺼이 노예가 될 사람이 돌아왔다고는 말할 것도 없이 재혼했으니 돌아갈 수 없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재혼한 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재혼했잖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팔을 잡고 반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톰이 급히 개입하려 했지만 한 남자가 내 전남편과 나 사이에 더 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거친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그 사람 그 남자의 명령에 겁을 먹고 그는 온 힘을 다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캐런이고 제 아내 캐런이고 당신은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그 소송 절차를 보조한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 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위 앞에 약한 전 남편은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남자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변호사 데이빗과 여러 대화를 나눈 끝에 화해했습니다. 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변했고 입에 거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끓는 랍스터나 통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돈을 조금 더 벌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캐런은 내 아내이고 탐과 릴리는 내 아이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내 남편에게 황소처럼 달려드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황한 기색 없이 순조롭게 피했는데 어찌됐든 통안전 남편이 기세를 멈추지 못하고 굴러가며 가엾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안 돼. 내 아들 전 시어머니가 괴로워하며 놀라서 울부짖었다. 그는 괜찮은지 궁금해하다가 추락 후 여전히 등을 대고 격렬하게 외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와 같은 통조차도 추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빨리 일어나라고 남편이 구급차를 불렀으니 괜찮을 거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기고 살며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구급차는 그를 위해 그냥 두고 가세요. 그녀의 환한 얼굴도 귀여웠지만 이제 레스토랑 예약 시간이 된 거 아닌가요? 늦기 전에 가도록 하죠. 톰이 그렇군요. 오늘은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괜찮다며 남편의 격려에 가족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전 남편의 가게에 간신히 관리하다 결국 파산하다 데이비드는 부동산 관계자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추락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떠난 후에도 어떻게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집안일, 사업 등 모든 것을 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근황을 듣고 다소 감동받았다. 살짝 당황한 표정.